오정세 씨? 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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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이네요. 네. 예.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계속 여기 앉아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한 주간 주간 한 주씩이나. 계속, 예. 어쩐지 아까 오니까 앉아서 또 뭐 공부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예습이 아니라면서요? 복습이죠. 저번 주에 했던 거를 왜 그렇게 했을까? 예. 복습과 후회. 예. 예습을 할 만도 한데 예, 네. 연기도 맨날 이상하게 하고서는 그 복습하잖아요. 맞아. 저렇게 할 거, 왜 이렇게 할 거. 10년이 지나도 왜 그러는 그러니까요. 걸까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 참 그래요. 한겨울 노점상에서 김을 모락모락 내고 있는 오뎅 국물 같은 배우. 비아냥인가요? 아니죠? 이게 놀랍게도 칭찬입니다. 칭찬이죠. 예. 저 어디서든 떡볶이 먹을 때 오뎅 국물 안 주면 너무 네. 섭섭해요. 맞아요. 평소에는 안 좋아하는데 추운 날 길거리에서 네. 파는 오뎅 국물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정재 오빠가 그래서 어떤 연기를 해도 좀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악역하면 더 소름 끼친다? 예. 더 따뜻한 사람이 막 그러니까? 맞아요. 이런 리액션이 평소에도 많이 나와요. 제가 평소에 여러 명이 이렇게 있다가 야! 제일 먼저 응? 그러니까. 편견이 없거든요. 네. 그냥 야를 해도 야. 자기가 한참 못 빠지만 응? 네, 안 한 게 어디야. 저는 어떤 음식 같은 사람 같아요? 종이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 음식이 아니라. 네. 거기에 그냥 오뎅 국물이 있지만 인나 씨는 종이컵 같은 아. 이 따뜻하고 어딘가에 갖고 갈 수 있는 그래서 이 오뎅 국물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아니 알맹이가 없다 뭐 그런 내용인가요? 그런 거일 수도 있죠. 정확히 캐치하셨어요. 속뜻을. 이상하다. 네. 많이 세졌네. 네. 그렇다면은 네. 그 뭐 보온성도 없는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정확하게 건가요? 그런 의미가 가장 크죠. 그런 거구나. 담으면 너무 따뜻해서 그 온도가 바로 전해지는 사람. 맞아요. 그런 거구나. 네. 내가 스스로 포장하게끔 네. 정말 재주가 좋으신. 근데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서 네. 종이컵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자, 그럼 우리 또 오늘 예. 사랑 있나 코너. 사랑 있나? 오늘 마지막이죠. 예. 기분이 어때요? 마지막 코너를 이제 연기를 앞두고 있는데. 어때? 연기를 한번 찢을래요, 오늘? 50%만 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으니까 네.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시작해 볼게요. 네. 늦은 밤 집에 들어오니 식탁 위에 작은 메모지 한 장과 차키가 올려져 있었다. 차 두고 간다. 집 옮기기 전까지 네가 써. 잘 지내라거나 그동안 사랑했다는 말도 없었지만 그 모든 말이 식탁 위에 올려져 있었다. 연애 1년 차 되던 2020년 6월 우린 노원구에 작은 아파트 하나를 구했다.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기로 했다. 나뿐 아니라 석호에게도 인생 첫 독립이었다. 네이버에 올라온 그 지역 매물을 확인하고 동네 부동산을 돌았다. 전세 보러 왔는데요 라고 말하는 우리의 모습이 마치 비로소 어른이 된 것만 같아 설렜었다. 207동 103호 1층이라 싸게 나온 것이라고 부동산 아저씨가 말해주었다. 태주야, 일로 와봐. 저기 봐봐. 저기 산책길. 수국이야. 석호가 가리킨 창밖으로 아직은 꽃이 피지 않은 수국이 산책로를 따라 쭉 늘어서 있었다. 우리 참 철이 없는 게 그 집은 장판도 군데군데 떨어져 있었고 싱크대도 오래된 은색 상판이었고 화장실의 나무문도 물을 먹어 페인트가 벗겨진 채 흉한 합판을 드러내고 있었는데 여기 하자. 여기 너무 좋다. 너무 좋았다. 겨우 작은 방 베란다 밖으로 보이는 수국 산책로에 우린 그 집을 우리의 첫 집으로 선택했었다. (4년을) 살았다. 함께 살다 보면 단점이 보이고 싸울 일만 생긴다던데 우린 살면서 크게 싸운 일도 없는 것 같았다. 7호선을 타고 집 앞에 내리면 태주가 내 운동화 가방을 들고 정문에 서 있었다.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당현천이라는 제법 긴 하천이 있었다.
저녁이면 사람이 매우 붐볐는데 지구상의 개들이 다 이곳에 모이는 걸까 싶을 만큼 온갖 개들이 냄새를 맡으며 우리의 주변을 지났다. 우리도 나중에 꼭 강아지 키우자. 그런 대화들이 내 하루의 피로를 없앴다. 주로 말을 하는 건 태주였다. 핫도그 사 먹을까? 강아지 이쁘다. 저기 오리도 있어. 집에 대파 있나? 이따 영화 볼까? 저 앞에 복권집에서 1등 나왔대. 이런 별거 없는 태주의 말들이 우리의 산책로를 따라 끝없이 이어졌는데, 그래서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누군가를 원망하고 어떤 일을 후회하고 짜증난다며 곱씹었다가도 산책을 하면서는 조금도 떠올리지 않게 되었다. 무슨 생각해? 조금의 거짓도 없이 과장도 없이 난 이렇게 말을 했었다. 너랑 이렇게 손잡고 걸으면 모든 피로가 다 풀려 라고. 태주도 맞다며 자신도 그렇다고 웃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태주의 말들은 당연천을 걷는 내내 음악이었다. 식탁 의자에 앉아있으니 깨끗하게 정돈된 싱크대가 보였다. 원래의 싱크대는 반질반질한 유광의 에메랄드 색이었다. 우리 할머니 집도 예전에 이런 색이었는데. 할머니 집. 우리의 첫 집이 할머니 집 같은 건 싫어서 바로 롯데마트로 향했다. 나무 무늬의 옅은 황토색 시트지.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진 않았다. 석호가 했다. 상판 위에 발을 딛고 올라서서 위태롭게 시트지를 붙이던 석호는 태주야,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니다. 문을 뜯기 시작했다. 나무 문짝 아래 위로 14개를 다 뜯어낸 석호는 또 잽싸게 집 앞 슈퍼로 뛰어가서 종이박스를 잔뜩 가져왔고 거실 바닥에 카페트처럼 깔아놓았다. 그리고 거기서 예쁘게 반듯하게 시트지를 자르고 붙이고 다듬었다. 마치 원목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처럼 싱크대가 예뻐졌다. 와, 돈 주고 공사한 집 같아 라고 박수치며 말했다. 석호가 좋아했었다. 마음에 들어? 4년간 매일 보던 싱크대인데, 그냥 밥 해먹고 오이 자르던 싱크대인데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버려서 고개를 돌렸다. 싱크대를 보면서 우는 건 너무 바보 같잖아. 전세 계약을 갱신하고 그 집에 산 지 4년이 되어가며 재계약을 얘기하게 되었다. 우리가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매매가는 2억 5천, 전세가는 2억이었는데 4년 만에 그 집은 5억이 되었고 전세도 같이 뛰었다. 그럼 경기도 쪽으로 알아보면 되지 않나? 저기 의정부나 남양주도 회사 다니기 괜찮잖아. 거기 알아봤어? 찾아봤어? 거기도 비싸. 대출 받으면 되지. 금리 봤어? 5% 얼마인지 계산해 봤어? 5% 아니거든. 디딤돌 이런 거는 싸. 그때부터였던 것 같다. 어떤 얘기를 해도 우리의 모든 대화는 현실적인 문제들로만 이어졌다. 핫도그를 사 먹다가도 갑자기 창업 얘기를 하게 되고, 강아지를 만지다가도 갑자기 애 키우는 친구 얘기로 넘어갔다. 슈퍼에서 대파를 사다가도 회사 얘기를 하게 되고, 월급, 부모님, 병원비, 이직, 기름값. 어느 순간 우리는 정말 재미가 없었다. 손을 잡고 당연천을 걸어도 주변이 온통 시끄러웠다. 소파에 앉으니 집이 더 휑하게 보였다. 석호가 가져나간 짐은 몇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거실 베란다엔 화분들이 6이나 되었다. 양재동 꽃시장에 데려갔을 때 석호는 그 규모에 놀라면서도 시큰둥했다. 그러다 어느 사장님이 신혼부부신가 봐요 했을 때부터 갑자기 신나서 이것저것 손으로 가리켰다. 오렌지 자스민도 샀고 남천, 벵갈 고무나무, 스타라이트 벤자민. 석호가 4개를 고르고 나는 야자수 2개를 더 골랐다. 주말이면 석호가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썬데이 모닝이란 음악을 크게 틀고 나는 티셔츠만 입은 차림으로 베란다에 물을 뿌렸다. 여름이면 석호가 베란다에 모기향을 켜놓았다. 나는 그 연기에 식물들이 죽을까봐 걱정했고, 석호는 굳이 베란다 문을 여닫으며 여름 냄새라고 좋아했다.
고작 베란다인데. 조그맣고 길다란 베란다에 지금은 집에 없는 석호가 자꾸만 걸어 다녔다. 지금은 겨울인데 베란다에서 자꾸만 여름 냄새가 난다. 보일러 켰을 땐 안방 창문 조금 열어놔야 건조해지지 않는다고 적어놓을 걸 그랬나? 차를 가져가라고 연락이 올까 걱정했다. 태주는 석 달 전 이직을 했고 그곳에 가려면 차로 30분, 대중교통으로는 1시간 40분이었다. 파란 버스는 괜찮은데 빨간 버스를 타면 멀미가 심한 애라 퇴근하면 30분간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누워있곤 했다. 곧 직장 근처로 이사할 테니 그동안은 차를 가지고 다녔으면 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톡이 온 건 아무것도 없었다. 아마도 집을 정리하느라 바빴을 거고 차를 쓰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 태주가 멀미하지 않았으면 한다. 아프지 않고 잘 지냈으면 한다. 매주 한 편씩 만나보는 연애 단편 사랑있나 태주와 석호의 이야기였습니다. 둘이 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잘 만난다는 제보가 온 것 같은데 그 짧은 시간에 또 잘 돼서 만났다고 사연이 온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아 네.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이렇게 적응을 하고 카메라에 익숙해지고 네. 말을 할 수 있게 돼서 네. 전 오늘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최초로 방송 최초로 이렇게 기절하는 네. 남주를 네. 우리가 보여드리게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다행이에요. 다행이네요. 네. 큰일은 벌어나지 벌어났죠. 않아서. 아까 전에 뭐 대파에 집이 있냐고 네. 제가 잘못 들었나? 그러니까 다들 대파에 집이 있으신 거죠? 저기 오리도 있어. 대파에 집이 있나? 집에 대파 있나? 오정수 씨 대파에 집이 있으세요? 작가님도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파에도 집이 이렇게 오타를 또 써주셔서 제가 그대로 읽어버렸지 뭡니까? 아 그랬구나. 와, 오빠 거에만 그렇게 오타가 났구나. 좀 이따 이걸 또 찍진 않으시겠죠? 아 이거 되게 아름답다. 네. 이런 연기들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마음이 아프네요. 잘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도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베란다가 되게 좋고 길잖아요. 봤는데 거기에 석호가 걸어 다니는 모습이 막 그냥 보이는 거야. 전 그럴 때 못 참고 전화해요. 그냥 무조건 참아야 되잖아요. 그걸 못해서 전화를 하거나 이제 문자를 하는데 상대가 같은 무드로서 받아주면은 우리 다시 이게 되는데 막 자, 뭐라고? 나 지금, 야, 이따가 전화해도 돼? 다신 전화하고 싶지 않잖아요. 이렇게 진짜 연애와 이별이라는 게 내 맘 같지 않고, 참 코미디가 섞여 있고,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두 분이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네요.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마지막 시간이야. 나 진짜 이렇게. 근데 이거, 네. 의도했던 거랑 좀 들어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라디오 청취자분들이 그러시듯이 그냥 좀 이렇게 틀어놓고 다른 거 막 하시면서 들을 수 있게 해서 편안하게 대파에 집이 있어? 대파 저 뭐지? 빵빵 터지면서 그렇게 내가 잘못 들었나? 네, 부르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거 그렇게 들을 수도 있겠다. 감성이 그리고 좀 연애 감성도 조금 일깨울 수도 있겠다. 생각해 볼 수도 있겠다. 꼭 우리를 보지 않아도. 왜냐면 5분 뒤에 다시 보고 5분 뒤에 다시 봐도 우리는 이렇게 머리통만 보이면서 같은 포즈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정세 씨, 네. 한 달 동안 네. 어떠셨어요? 한 달 동안 너무 재밌었습니다. 함께한. 처음에 정말로 걱정을 많이 했고 네.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커서인지 약간 부담이 있었긴 했는데 네. 첫 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족하고 어설프고 조금 덜 익은 어떤 무언가가 분명히 나중에 1년 후에 5년 후에 보면 되게 그냥 가치 있는 그 시간이고 공간이었지 않았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네. 그냥 서툴고 쉽고 뭐 했어도 그냥 좋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너무 감사해요. 진심으로 아닙니다. 어려워하시는 일인 거 제가 알거든요. 근데 흔쾌히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유인 라디오 구독자분들이 진짜 오정세 팬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따뜻한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말주변이 없어서 그냥 항상 행복하시고 정말로 유인 라디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 유인 라디오로 인해서 즐거우셨으면 좋겠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틈틈이 찾아보고 즐겁고 행복하게 시청을 하겠습니다. 예. 잘했어. 진짜 잘했어요. 제가 어디 가면 가장 저도 어려워하는 게 끝인사, 네. 소감이거든요. 네. 그거 진짜 어렵지 않아요? 네. 그냥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막 이랬는데 진짜 잘하셨어요. 네. 정말 바쁘세요, 정재 오빠. 지금 요즘 진짜 바쁘신데 그 촬영 스케줄 속에서도 이렇게 첫 남주로 저와 호흡 맞춰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 맞아. 매니저님, 정재 오빠 매니저님 계시다면 진짜 죄송합니다. 진짜 스케줄 조정이 진짜 어려워서 맞추고 바꾸고 하셨다고 들었어요. 진짜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짜 고생하셨어요. 제가 꼭 갚을게요. 덕분에, 오정세 덕분에 정말 사랑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유인나의 유인 라디오. 오늘 진아영 님이 11년이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전업했어요. 하지만 의뢰를 받은 일이 너무 소소한 것들이라 몇 달이나 이렇게 지낼 수 있을지 걱정이 됐어요. 그러다 며칠 전 친구를 만났는데 모든 일에는 시간이 다 걸리는 거 아니냐고. 회사 다닐 때 하고 싶었던 거 지금 다 하자 생각하라네요. 그러고 보니 회사에 다닐 땐 여행도 못 가, 콘서트도 못 가, 야근하느라 데이트도 못 해. 그게 늘 아쉬웠는데 막상 일을 그만두곤 돈 벌 궁리만 하느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계획해보지도 못했습니다. 1월에 친구랑 치앙마이 티켓 예매했고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에 발레 공연도 예매했습니다. 11년 만에 처음으로 맞이하는 회사 밖 분주한 겨울 응원해주세요 하셨어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발레 공연도 되게 새로운 문화생활인 것 같은데 이것도 재미있게 보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만다 사이프리드와 크리스토퍼 이건의 영화 레터스 투 줄리엣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부끄러움이 많은 작가 클레어에게 찰리가 묻습니다. 이렇게 글을 잘 쓰면서 왜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냐고. 클레어가 수줍은 듯 제가 완벽주의자라 그런가 봐요 라고 하자 찰리는 말해요. 완벽주의자? 그건 겁쟁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야 라고. 어떤 일에 망설이고 겁내느라 아직은 때가 아니라며 미루고만 있다면 용기 내보자, 한번 해보자 자신에게 힘을 주기로 해요. 그렇게 조금씩 우리는 더 행복해질 거예요. 새로운 남주를 만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유인 라디오 12월의 남주 배우 박정민 씨입니다. 유인 라디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민입니다. 오늘부터 호흡을 한번 맞춰봐 주시죠, 남주님. 네, 알겠습니다. 응? 혹시 저 모르세요? 저를 아세요? 아저씨 안 될 것 같아. 아저씨 아니고요. 기억났죠? 기억났어 지금. 뭔가 났죠? 나도 날 것 같은데 지금. 연기를 어떻게 저렇게 하지? 다 찢었다. 나는 막. 정말요? 박정민 스타일이 요즘 잔상남 스타일이라는데 아까 나랑 눈 마주쳤을 때가 잔상처럼 떠오르는 스타일. 그렇다고요, 제가요? 네, 가만히 택시 타고 집에 가는데 이상해. 뭐 자꾸 이상해. 모두 다 오늘 밤에 이상해. 기억났죠? 기억났어 지금. 틀림없어요.